자, 여러분, 울트라 슈퍼위크의 마지막 활용 점정이 실은 오늘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죠. BOJ가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이럴 때가 있었나요?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확률이 99.99, 0.5에서 0.75로 올리게 되는데요. 일본 금리 올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잘 아시죠? 왜 그런 우리가 집중하는지.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우려에 대한 큰 부분이 하나가 있고, 엔화가 강세로 될 때 요즘 국내의 가장 큰 문제인 우리 원달러 환율은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전은 전문가와 함께 오늘 BOJ의 관전 포인트 잡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죠. 박석현 우리은행 WM그룹 부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바로 결론부터 그냥 단답 짧게 가볼게요. 오늘 BOJ가 금리 올렸다. 엔캐리 청산 우려로 한번 또 난리 난다, 안 난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좋습니다. 설명은 뒤에 또 듣도록 하겠고요. 엔화의 흐름입니다. 엔화가 지금 강세 쪽에 많은 베팅도 와 있는데 엔화가 이제 강세가 됐다고 치면 오늘 금리 올려서 우리 원달러 환율에는 호재다, 악재다, 중립이다. 중립적인 것 같고요. 네. 생각보다는 원화가 그렇게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우리는 이제 엔화 강세,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 효과는 좀 제한적일 떨어질 것이다. 환율 이야기도 좀 이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크게 가닥을 좀 잡고 먼저 어젯밤 물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 환율이 이 때문이기도 한데 이 정도 나왔으면 코로나19 때 2021년으로 돌아갔다고 치면 1월 FOMC 금리 인하 확률이 막 50%는 돼야 되는데 꿈쩍도 안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뭐 주거비가 생각보다는 좀 왜곡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발표된 11월 달 지표 상당히 많이 내려갔긴 했지만 이게 이제 고지고대로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건 분명하고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준 결정에 있어서는 분명 도움이 될 거고요. 다만 이게 뭐 즉각적인 금리 인하 이런 걸 불러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준이 12월 FOMC에서 제시했었던 통화정책 경로, 그러니까 2026년도는 속도 조절을 통해서 완만한 인하를 하겠다. 이 경로에 특별히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항목을 몇 개를 막 넣고 빼고 막 했었잖아요. 그 시장은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내년에 새로운 연준, 트럼프의 연준이 시작되잖아요. 아예 막 이렇게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게 조금씩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가지고 막 왜냐면 그 몇 개 뺐다고 이렇게 잘 나오니까. 아무래도 주거비 항목을 가정을 할 때 일단 10월 달을 전월 대비 한 0 정도로 가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사 자체가 지금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돌발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거비 항목이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기 때문에 엄청 크죠. 이 부분이 11월 달 수치를 좀 낮춘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12월 수치, 1월 수치 이제 발표되면서 조금씩 점차 이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이거보단 당연히 높게 나오겠죠. 근데 하지만 파월 의장이 12월 FOMC 기자회견 때 얘기한 게 어차피 그 관세와 같은 새로운 충격 요인이 없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다소 조금 높아진다 하더라도 연준이 새로운 어떤 그 인상 자극을 받거나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새로운 저 노동 통계국 같은 거 좀 압박해가지고 트럼프가 또 막 이렇게 조작하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거죠? 미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조작 호락호락하게? 가능성은 없고요. 다만 이제 조사 방식을 바꿀 가능성은 그러니까 있겠죠. 그런 식인 거죠. 방식을 바꾼다는 게 좀 막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좀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PI가 제대로 물가나 이런 거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는 주거비 문제의 왜곡이 기본적으로 좀 있다라는 평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변경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어떤 유예 기간이나 아니면 조사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 변경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OJ인데요. 금리 인상은 거의 이제 확실시 되어 있는 것 같고 코멘트라든가 그렇죠? 총재 그 다음 반응인데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는데도 국채금리도 이렇게 올랐는데도 엔화가 그렇게 강세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후에 이제 인상한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애매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 디플레이션에 대한 탈출 이게
일본 중앙은행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물가가 높다 보니까 일본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거든요. 네. 이걸 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엔화를 좀 강세로 가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간접적인 압력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요?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의지도 내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예. 관건은 그 일본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고물가 속에서 이제 국채 금리가 높아지게 되니까 예. 고금리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일본의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7%밖에 안 됩니다. 올해가 1.2%로 우리나라보다도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내년도에는 0.7%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일본처럼 이렇게 전년 대비 큰 폭의 둔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국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고금리로 인해서 고물가로 인해서 일본의 소비 경기가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네. 실제로 내년에 민간 소비의 GDP 성장 기여도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애매하다. 국채 금리를 자극하게 되면 네. 소비가 더 둔화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기적인 전망 요인 때문에 엔화가 강세로 공격적으로는, 네. 가지 못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를 억제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이제 그걸 바로 물어보려고 예.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걱정 마. 이번엔 엔캐리도 없어 막 대놓고 막 예. 뭐 나만 믿어 엔캐리는 청산 우려는 없을 거야. 작년 8월과는 달라. 이건 왜 근거를 한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인가요? 더 공격적으로 못 한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일본 금리가 올라야 되고요. 예. 다른 하나는 예. 금리 상승과 함께 엔화 강세가 수반되는 예. 두 가지 필요 충분히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화 강세가 억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 발표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가이던스가 네.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둘러 하지는 않겠다. 하기는 하겠는데 예.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된다면 금리도 어느 정도는 안정이 될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들이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엔화의 급격한 강세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억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외국인 매도가 우리나라 시장에 급격히 늘어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은 우려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이게 오늘 올리긴 올리는데 자, 우에다 총재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떠올릴 거야. 이 정도 말하기엔 좀 부담이 되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 엔화가 그렇게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엔화가 이 정도로만 마무리 된다면 굳이 그렇죠. 엔캐리를 청산할 필요는 예.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엔캐리 청산 우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건 좋지만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원달러 환율의 긍정적 효과는 이제 사라지네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 환율이 좀 덕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엔화가 강세가 돼야 달러 약세 원화 강세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원달러 환율은 이제 믿을만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흐름으로 이제 봐야 되나요? 어떤 또 모멘텀을 기대해야 되나요? 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정책 당국이 원달러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달러가 어떤 수급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수급이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분명히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국내 요인만 갖고 움직이지는 않고요. 글로벌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는 환경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자금이나 아니면은 그 포트폴리오 투자 자금, 직접 투자 자금 이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달러와 강세 흐름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좀 약세 전망도 많이 있지 않나요? 달러는? 예, 올해 전반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약세였죠. 때문에 예. 올해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내년으로 가게 되면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밝힌 내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고요.
글로벌 주요국 중에 그 중국을 제외하고는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 그러니까 성장 측면에서의 내년도 미국 성장 모멘텀이 상당히 좋고 금리 레벨도 연준만큼 기준금리를 높게 잡고 있는 국가는 없거든요.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기준금리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종료되는 과정 속에서 달러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내년도에는 달러화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환율은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당국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환율 방향성 자체를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는 변동성, 요인 그리고 시장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을 안정시켜 나가는 관리하에 가는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방향성을 크게 건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다만 한 가지 좀 변수는 내년도에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연준의 상당히 완만한 금리 인하 이 부분이 물가가 상당히 빠르게 안정이 돼서 금리 인하 속도가 다시 높아지는 국면으로 가게 된다면 달러가 의외로 다시 약세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소 변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석현 부부장께서는 지금 세간에서 나오는 1,500원 환율의 원달러도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게 오면 이창용 총재 말처럼 외환위기는 또 아닙니까? 그건 아닌데 예, 그냥 우리 물가는 엄청 오르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오늘 많이 올랐고 그리고 정책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중요한 거는 외환시장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은 변동성을 줄여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 경제 위기나 어떤 이런 측면으로 비춰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뉴노멀 차원에서의 고환율은 상당 부분 내년에도 불가피하다라고. 정착될 것이다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조금은 아쉽네요. 우리가 좀 엔화에 믿을 만을 좀 했었는데 기대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자, 오늘 BOJ 오후에 끝나고 나서 결과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우리은행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